자, 지금 이제 곤괴에 지금 단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곤우재물, 덕한무강, 함홍, 광대, 품물함영이라. 그랬는데, 자, 밑에 이제 그 주자의 그 말씀을 보죠. 거랑반 그랬습니다. 강이다 이 말이네요. 하동 앞으로 나오는 것도 똑같다 해놓고 언형이야 그랬습니다.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합덕 무강은 우의 배건이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덕과 합하는데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건괴에서 나온 것과 짝을 이루게 짝을 맞추려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합덕무강 건괴에서는 건지사덕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이정. 그런데 여기는 함홍광대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빈마지류 행야 무강 유순이정 군자유행 그랬습니다. 빈마지류 암말은 빈말은 암말입니다. 암말은 지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땅의 물이에요. 땅의 물인데 행야무광, 행지무광 이 말이 땅의 분류에 속하지만은 땅에 가는 데는 끝이 없다 이 말이죠. 끝이 없어. 경계선이 없어. 경계선이 없단 말이죠. 그 말이 앞말이 갈 수 있는 데는 경계선이 별도로 없어.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죠. 유순 이정 군자 유행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유순하고 고다야 이롭다고 하는 것은 군자가 갈 바라는 겁니다. 군자가 행할 바라는 거예요. 유순하면서도 그 고다야 이롭다고 하는 것은 군자가 행할 바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뭘 똑부러지게 해서 호불호를 분명하게 하고 나쁜 놈 너 다시는 오지 마.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닌 거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그런 유순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갈 길을 꾸준히 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정야 건지상 우의 지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정을 지금 얘기한 거단 말이죠. 여기서 고다야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빈마지류 행지무강 해놓고 유순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정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곤괴에는 원형 이 빈마지 정 아닙니까? 그 이 정을 말한 것인데 말이라고 하는 건 건지상이에요. 건의 상징이라는 거죠. 순놈의 상징이라는 거죠. 강건함의 상징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것으로서 이의 지류자. 그런데 그것으로서 음기를 지닌 땅에 유형으로 분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죠. 비는 음물이다 이 말이죠. 앙컷이라고 하는 것은 음물이에요. 앙컷은 이 마우행지 지지물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은 또한 땅을 걸어가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동물이라는 거죠. 행지 무강즉 순이건의 그랬습니다. 가는데 경계선이 없어. 땅을 가는데 무강. 뚜렷한 끝없이 가는 거야. 경계선이 간다고 하는 것은 순이건의. 순종하면서도 건의 굳건하게 간다고 하는 뜻이 순종하면서도 굳건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유순이정 곤지덕이야. 그래서 유선하고 고다야 이롭다고 하는 것은 곤의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자가 유순하고 이정해야 이것이 여성의 덕이라는 거지요. 군자 유행 인지 소행여 곤지덕이야 그랬습니다. 군자가 행할 바라고 하는 것은 인지소행, 사람의 행하는 바가 곤지덕이야. 마치 이 곤의 덕과 같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소위 여시 그런 까닭으로 이와 같으니 즉 기점여 하문소원이야. 그 점이 그런데 그 점을 쳐서 이와 같다면 아래 문장에서 이른 바와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 밑에 이제 나옵니다. 선미실도 후순 득상 서남 득붕 내여 유행 동북상붕 내종 유경 이랬단 말이죠. 먼저는 미옥대에서 실도 그 도리 또 길 이것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후순 그 뒤에는 이것이 순조로워서 득상 상이라는 건 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상도. 상도. 평상의 도. 평상적인 도. 평상적인 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남에서 벗을 얻는데 이것은 여류행이에요. 자기와 같은 부류와 함께 간다는 것이라는 거죠. 동북에서 상붕이라고 하는 건 동쪽에서 벗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내 종유경이에요. 이것은 마침내 경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침내 점을 쳐서 이와 같으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동짓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서 인시에 대략 한 3시 반쯤부터 일어나서 목욕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새해에 그 국내 모든 문제, 국제적인 문제를 제가 입설을 합니다. 서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잡지 매년 1월 후에 그걸 쭉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그 투표가 있던 그 전에, 만약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이번 동짓날이 되겠죠. 12월 22일 날 점을 쳤는데, 모두 다 이꾀가 나왔어요. 이꾀가. 지금. 이 곤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가 이 서남 쪽에서 벗을 얻어서 당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보시면 자 이제 그 작은 글씨 보시죠. 주자에서 양대음소 양득 겸 부득 겸 양 그랬습니다. 양은 크고 음은 작기 때문에 작은데 양득 겸 양은 또한 음을 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득 겸 양이에요. 음은 작기 때문에 같이 양을 한쪽에 겸해서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고로 곤의 덕은 상감어 곤지반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건꾀에 항상 건꾀의 반에 감한다.
반에도 못 미친다. 항상 감에, 어디에? 건꾀의 반에. 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죠. 동북 수상붕 연반지 서남 즉 종유경이 그랬습니다. 동북에서 비록 벗을 일어나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서남에서는 종유경이 마침내 경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안정지길 응지 무강 그랬습니다. 안정하는 것이 길하다 이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응지 무강, 땅의 무강, 그 끝없음에 응하는 것이다 해놓고 안이 차정 지지덕이야 그랬습니다. 안과 그리고 또한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야 길하다고 했는 데서 그 안과 또한 곧다고 하는 것, 편안하고 곧다고 하는 것은 지지덕이야. 땅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활, 지세곤, 군자 이후덕 제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상전이죠. 지세곤, 땅의 세력이 형세가 곤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이로써 후덕제물, 후덕함으로써 재는 실을 제자입니다. 만물을 실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포용입니다. 포용. 군자는 후덕함으로써 만물을 포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오편식으로 찾으면 만물을 실른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용한다 이 말입니다. 지곤지상 역일이 그랬습니다. 땅은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은 곤의 상징으로 또한 하나뿐이에요. 곤괴가 상징하는 것은 땅을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고로 불언 중이 언 기세지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첩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건괴가 하늘을 상징한다 했듯이 그와 같은 거죠. 중첩해서 말하지 않고 언 기세지순 그 형세의 순박함을 말한즉 현기 고하상인지 무공 지순 극후이 무소 부재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건 견이 아니라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 고하 간에 서로를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괴와 상괴가 서로를 그 인해서 무궁의 그 인함이 막힘이 끊임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순 극후 지순 극후만 그 순종한 지순 그 순종 유순함에 이르고 극후에 지극히 후에 두툼함이죠. 후함으로써 후함이니 무소부재야 그 포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초육을 한번 보시죠. 초육 이상 견빙지 그랬습니다. 이게 참 건괴 곤괴가 이거 기가 막힌 게 많죠. 이상 견빙지 서리를 밟으면
견이라는 것은 견고해진단 말이죠. 얼음이 견고하게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 근데 이걸 좀 의역하면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얼 것을 알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조짐에 대해서 알아라 할 때 서리를 밟으니 얼음이 견고함에 이른다. 그죠? 그대로 하면 6. 음요지명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요를 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요를 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은 음요의 이름이다. 음수는 육로, 이 팔소, 고의, 음요의 육이야 그랬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양은 9와 7을 쓰는데 9는 뭐죠? 우리가 점을 치는 데는 동요, 변하는 효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은 노양과 노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노양의 숫자는 6이고, 9고, 그죠? 노양은 9고, 그 다음에 소양은 7 아닙니까? 그래서 노양인 9를 쓰고, 마찬가지로 6과 8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해야 되니까. 역은 변하지 않으면 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노음의 숫자인 6을 쓴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로 우의, 음요의 6이야. 그래서 따라서 음요를 6이라고 하는 것이다. 해놓고 상, 설이라는 것은 음기, 소결, 성죽, 수동이, 우의, 빙 그랬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가 결 모인 것이에요. 그죠? 음기가 맺혀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음기가 맺혀진 것이기 때문에 성한즉 이것이 더욱 번성한즉 수동 물이 얼어서 우이빙 얼음이 된다 이 말이죠. 얼음이 돼요. 차효 음시 생어하 기단 심미 이 기세 필성 고 기상 여 이상 즉 지 견빙지 장지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는 이게 그림으로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말씀은. 자, 지금 여기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음요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효 음시생어하 그랬습니다. 지금 첫 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초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효는 음이 맨 아래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여기 그래가지고 기단심이 그 끝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이 매우 미약해요. 이 음의 기운이 초요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그 세력은 반드시 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곤괴에서 점점 올라오면서 음기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로 그 상이 마치 이상 서리를 밟는 것과 같고 즉 지 견빙지 장지야. 서리를 밟으니까 가을에서 이제 늦가을에서 서리를 밟으니까 앞으로 이게 얼음이 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 괴가 이 효가 자 그다음에 부음양자 조화지본 분웅 상무 이 소장 유상 역 비인 소능 손익이야 그랬습니다. 무릇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겁니다. 조화지건. 조화의 근본이에요. 조화. 만물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을 조화라고 그러죠. 그 조화의 근본이에요. 뿌리예요. 그래서 분응상무. 서로 없을 수가 없어요. 음과 양이 항상. 뿐만 아니라 소장유상이에요. 소라고 하는 건 사그라드는 거고 장이라는 건 자라나는 거죠. 양이 다 하면은 양이 점점 장에서 자라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지뢰 복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택림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천태가 되고 그 다음에 뇌천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택천쾌가 되고 그 다음에 건쾌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다시 아래서부터 음요가 돼가지고 자라니까 처음엔 천풍구급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천산돈이 됐다가 천지비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산지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풍지관이 됐다, 산지박이 됐다, 그 다음에 곤으로 되는 원리죠. 그게 소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비소식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많이 자라면 다시 그것이 강성하면 나중에 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음의 기운이 자라면 다시 그게 소가 되죠. 줄어든단 말이죠. 이건 항상 있는 것이라는 거죠. 비인소능 손이겨 그랬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이 능히 덜거나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음과 양의 차고 기우는 이치는 사람이 그 이치를 능히 바꾸거나 덜거나 보태서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양, 주생, 주살, 즉 기류유, 숙특지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주로 낳는 것이고 음은 주로 죽이는 것이에요. 사그러지는 거니까. 그런즉 기류가 그 종류가 숙이라는 건 맑을 숙자인데 착하다는 선과 같습니다. 특이라고 하는 건 사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착함과 사특함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양과 음으로 얘기한다면. 고로 성인 자격 기분응상무자. 그러므로 성인께서 역을 지으실 때에 그 서로를 없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없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과 음으로서 만들었다는 거죠. 기이 건순 인의지속 명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순 강건함과 온순함, 그 다음에 인과 의의 족속으로서 그 묶음으로서 명지, 그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꾀에서 얘기고 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곤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건꾀에서 이는 선지장이야, 그죠? 그래서 인의 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묶어서 그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 무서편주,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하지 않았어요. 지익이 소장지제, 숙특지분, 즉 미상 부지
기, 부양, 어금지, 의연 그랬습니다. 그 소장의 제라고 하는 건 식입니다. 지금 음과 양, 예? 주역에서 양괴와 음괴, 그죠? 이것이 자라고 사그라들고 하는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이르러서 시기를 속툭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사특함으로 나눈즉 미상 부지기 부양 어금지. 이것은 일찍이 무엇 못하지 않는 바가 없었어요. 성인께서 처음에 역이라고 주역이라고 하는 걸 주역이 전에 여기 원리를 만드실 때에 미상은 일찍이 무엇 못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이렇게 항상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어느 문장이나. 부지 기 부양이에요. 양을 부조해줘, 붙잡아줘, 부조, 도와주고, 어금지, 음물 억누르라는 뜻의 부지. 이르지 않음이 미상이니까 일찍이 없었다.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미상은 일찍이 무엇 못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부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무엇 못에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양, 양을 부조해줘, 붙잡아줘, 도와주고 음을 억누르려고. 왜냐하면 선악의 개념으로 이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음양을 선을 장려한다 이 말이죠. 선을 도와주고 그 악적인 악함 이것을 억제하려는 뜻에 이르지 않음이 없어요. 뜻을 갖지 않았음이 없었다는 거죠. 역을 춤 만들 때. 개, 소위, 찬, 화, 유기, 참, 천지자, 기, 지, 심의 그랬습니다. 무릇 찬, 이게 도울 찬자입니까? 화육, 생화하고 자라는 것을 도와줌으로 해서 참 천지자. 천지에 참여하라고, 천지의 도에 참여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성인께서 역을 만드실 때에 이 악적인 것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선적인 것을 생화육하고 하는 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도와주려고 한 것은 그것이 바로 참 천지자. 하늘과 땅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늘과 땅의 도에 참여하려고 거기에 이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지심의 여기서 지라고 하는 건 지금 그 뜻입니다. 의의입니다. 여기서는 의의가 참으로 깊다. 불온 기점자 근미지의 이 가견여 상중의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초육에 대해서는 이상이면 견빙지라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근미 미세한 것에 근신하려는 삼가려는 뜻으로서 이미 그 상중에 그것을 가현 드러내었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 상으로서 이상이면 견빙지라 서리를 밟으니 장차 어림이 올 것을 안다 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기서 지닌 뜻을 그 작은 뜻을 작지만 미세하지만 그 뜻을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활 이상견빙 음시응야 순치기도
지견빙이야 그랬습니다. 이상견빙, 서리를 밟으니 얼음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음시응이야. 음이 응결되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수은치기도, 점차, 순이라는 건 점차라는 얘기입니다. 수은치는 점차 이른다는 얘기예요. 기도, 그 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지견빙이야.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응이라고 해놓고 응결 엉기름자죠. 이게 응은 언응반 해가지고 응이라고 해놨네요. 순은 사준반, 그래서 순이다 해놓고 안 우이지 작 초육 이상 이랬다는 거죠. 안은 무엇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우이지라고는 그 우리나라 때 역사를 기록한 책에 봤더니 거기에는 주역을 옮겨 실었는데 이 지금 곤괴의 초육을 이상견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상이라고만 했더라 이거죠. 서리를 밟는다 했는데 금당 종지, 지금 그것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따라서 순순 습이야 그랬습니다. 순은 그것을 쫓는다. 그렇다 보니까 순은 순습이야. 그 유순하게 그것을 익힌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하면 이상만 해도 앞으로 그 얼음이 올 것이라고 다가온다 했으니까 그 점차 나갈 것을 얘기한 거니까 그걸 따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위를 보시죠. 직방대 불습 무불리예요. 곧고 방이라고 하는 건 모나하고 대는 큰 겁니다. 불순무불리,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유순정고 곤지지기야 그랬습니다. 유순은 곧고 견고하니 땅의 고둠이다 해놓고 부형 유정 곤지방이야 그랬습니다. 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 것을 준다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뭘 부여한다, 그죠? 이 부여와 지금 이 부여는 부자는 여기서 같이 씁니다. 부여 이렇게도 써도 된다는 거죠. 이 부여와 이 부여는 이 부여라고 하는 게 진이거나 같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을 부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형을 부여함으로써 일정한 것이, 정해진 것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곤지방이야. 곤의 방도라고 하는 겁니다. 방도. 곤의 방법, 방도. 그 다음에 합덕, 무강, 곤지대야 그랬습니다. 그 덕과 합하는 것이 덕이 무강과 합하는 거예요. 그 끝없음과 합하다고 하는 것은 곤지대야. 땅의 큼이에요. 땅의 큼을 일거듬이에요. 유기는 유순이 중정이에요. 우득 곤도지 순자. 유기, 지금 유기 아닙니까 여기가? 원래 효유에 관해서는 정의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뭐죠? 양유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걸 정의라고 말씀을 그 전에 드린 것 같은데, 그죠? 네. 정의. 그럼 정의하자는 건 뭐예요? 부정의죠. 예?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초효는 양효, 이효는 음효, 삼효 양효, 사효 음효, 오효 양효, 상효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유기는 유순함으로써 이게 중정을 했어요. 그죠? 중정. 아랫괴에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음효가 들어갈 때에 음효가 들어가서 제 자리를, 가운데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곤도의 순함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곤도의 순함을 제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로 기덕이 그 덕이 내직 외방 이우성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덕이 안으로는 곧고 밖으로는 방을 붙여서 그렇지 이건 방정하다 이 말이죠. 방정하니 또한 성대하다 이 말이죠. 그 덕이 방정하고 성대예요. 그래서 부대 학습이 무불리예요. 부대 기다린다 이 말이죠. 불대죠. 불대. 학습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곤에서 이효가 나오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자 유기덕. 그런데 점을 친 사람이 그러한 덕을 지녔다고 한다면, 그러한 덕을 지녔다면, 그런즉 기점 여시야. 그 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활 유기지동 지기방이야 불습 무불리 지도강이야. 그 상으로 말할 때 유기의 움직임은 유기가 동하면 지기방이야. 고드나 그러나 방정하면이 불순무불리 익히지 않아도 이로움이 없다고 했는데 지도광야 그것은 땅의 도가 빛난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